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구화 방구뽕 구하기 에피소드는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 방구뽕의 입을 통해서 어린이의 행복할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동시에 사건을 맡으면서 성장해 나가는 영우와 함께 준호도 성장하며 스며들어가는 제2막의 시작을 알리는 회차이기도 했습니다. 1막이 기초 과정이었다면 2막은 심화 과정이죠. 구화 에피소드는 학원 버스를 탈취해 아이들을 꼬드겨 어린이 해방군으로 입대시킨 죄,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피의자가 된 방구뽕 구하기입니다. 성적 지상주의의 산물로 변해가는 아이들이 자라면 경쟁자를 떨어뜨릴 페널티를 줘야 살아남는 권민우 같은 어른이 될 텐데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교육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 방구뽕은 이상주의자에 가깝습니다. 그 혁명이 아이들의 성공적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꿈이라는 걸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방구뽕의 형량을 줄여주는 것뿐. 하지만 우영우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예전 같았으면 숨은 쟁점을 찾아내 참신한 해결책을 내놓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 의뢰인 감옥 안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심으로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대리인이 되어주는 우영우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방구뽕이 과대망상장애라는 증인의 증언도 중 영우의 머리 위에 남들이 보면 망상이랄 수 있는 범고래가 떠다닙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수족관에 갇혀 지느러미가 접혀있는 범고래나 무진장 공부하는 학원에서 자물쇠에 잠겨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이나 다를 게 없음을 인식하는 장면이죠. 방구뽕의 혁명, 어린이의 해방은 곧 우영우의 신념, 고래의 자유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 영우의 범고래의 상상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방구뽕과 같은 과대망상 장애와 다를 게 없다고 치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구뽕도 영우도 과대망상 장애 환자가 아니죠. 영우는 의뢰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숨은 쟁점을 찾아낸 게 아니라 관점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영우는 변호사로서 심화 과정을 통과하는 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방구뽕의 현실 해석과 신념이 망상이 아니라 교육체제를 반대하며 혁명을 꿈꾸는 사상임을 강조하며 사상범으로서 그를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방구뽕의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는 분명 법적으로 성립이 되는 것이고 이 또한 방구뽕도 인정했던 바. 그래서 재판장은 방구뽕에게 다시 또 그런 일을 벌일 거냐고 물었을 때 또 그럴 거라는 말을 해서 학원장 어머니가 무릎까지 꿇으며 받아낸 처벌 불원서가 소용없게 만들어버렸죠. 그러니까 방구뽕의 이런 행동은 전향하지 않은 사상범으로서 구속된다 해도 신념을 꺾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보여준 행동이었습니다. 우영우는 그런 방구뽕을 도덕적 파렴치범이 아니라 사상범으로 만들어준 것이었고요. 아들 셋을 서울대로 보내놓고 성공한 엄마라고 자부했던 학원장 어머니는 아들을 혁명가로 만들어버린 게 자기 때문이라는 걸 인정했는지 아들의 항변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구뽕은 자신의 주장이 헛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싶다며 아이들을 재판정에 데려다 달라고 변호인 팀에게 부탁하는데요. 그걸 또 들어줍니다. 아이들을 그냥 데리고 오면 약취 유인이기 때문에 보호자들의 동의를 구하러 다니는데 서울대 출신으로 학부 때 사실을 패싼 정뿡뿡의 지휘 아래 서울대 로스쿨 수석 우주 코딱지와 어릴 때부터 변호인의 꿈을 키운 권은가도 합세해서 재판 방청이 성적 향상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며 엄마들에게 미끼를 던지죠. 사실 엄마 입장에선 이렇게 좋은 진로직업 체험 활동이 없습니다. 방구뽕의 신념을 변호하지만 아이들 유인책은 아이러니하게도 변호인들의 학벌이라니 씁쓸하지만 역시 세상은 정치적이지 않은 게 없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방구뽕의 소원은 이루어졌고 그 모습을 지켜본 우영우도 지느러미가 꺾인 범고래를 자유롭게 보내줍니다. 재판의 결과는 생략됐죠. 어떻게 됐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이 재판에서 보여주고자 한 건 성과가 아니니까요. 놀 권리, 건강해야 할 권리, 행복해야 할 권리를 빼앗긴 아이들의 현실을 고발하며 해방을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영우와 이준호에게도 사회의 건강한 시선으로 사랑하고 행복할 권리가 주어지고 있는지 이제 물을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고백을 망설이는 준호에게 얼마 못 갈 것 같은 마음이 아니라면 그냥 가라고 한마디 해준 권모술수 권은가가
간만에 좋은 일에서 드디어 준호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네요. 영호는 왈츠를 추며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 회전문을 통과하려는데 잡아주는 준호 덕분에 빠져나올 수 있었죠. 그 장면은 회전문 안에서 되풀이되는 우영우와 이준호의 사랑이 쉽지 않지만 결국은 준호의 결심과 영우의 도전으로 헤쳐나오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해서 속이 병든 것 같았다는 준호. 좋아하는데 좋아한다고 말하지 못해서 꾹꾹 누르고 있었으니 그 마음이 병들 수밖에요. 마치 지느러미가 접혀버린 범고래나 다름없다가 막 바다로 나온 것처럼 해방된 느낌이지 않았을까요? 그 말을 들은 영우는 놀란 표정이지만 코어 힘으로 버티다 도망쳤던 때처럼 이번에도 달아나는 것 같네요. 아마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목숨이 위태로워서 도망친 걸 거예요. 당장 동그라미에 컨설팅을 받으러 뛰어가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시작한 영우와 준호의 사랑은 쉽지만은 않아서 어려움을 마주하며 극복하고 단단해지는 과정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10화가 지적 장애인의 사랑을 다루고 있죠. 10화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봐야 한다는데요. 슬프고 답답하고 괴로운 이야기일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을 다잡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건과 자신을 대입시켜서 생각하게 될 영우가 빤히 보이는데요. 지적 장애 여성과 비장애인 남성의 사랑을 다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적 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사건이 많다 보니 진실은 무엇인지 가려내는 과정 자체가 영우에겐 곤욕일 것 같습니다. 잘 믿고 솔직해서 사기를 당하기 쉬운 자폐인들처럼 지적 장애인들이 판단이 힘들고 잘 속기도 해서 보호라는 미명 하에 가스라이팅에 당하기도 쉽습니다. 때론 정치적이지 못해서 진실을 얘기하지만 생각과는 반대로 흐르는 상황에 이르기도 할 거고요. 사귀고 싶으면 잘해줘야 한다는 의미를 영우가 고지고대로 적용해서 오히려 준호가 오해를 했듯이 그런 오해들이 겹겹이 쌓이게 되면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사건들을 접하면서 영우는 변호사로서도 성장하지만 준호와의 관계도 왈츠처럼 쿵짝짝 쿵짝짝 잘 맞춰 성장해 나갈 거라 믿습니다. 과연 10화는 시청자 배심원들을 상대로 어떤 감동과 재미를 이끌어낼까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0화에서 만나요. 고래와 같은 큰 사랑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